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프롬프트 기법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와의 대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기법들을 배워볼 텐데요. 퓨셔트 학습부터 체인 오브 소트까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퓨셔트 학습 프롬프트로 예시 기반 학습을 알아보고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으로 단계별 추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 롤 기반 프롬프트, 컨텍스트 윈도우 최적화, 프롬프트 성능 측정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퓨셔트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AI에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패턴을 학습시키는 기법입니다. 제로샷은 예시 없이, 원샷은 하나의 예시만으로, 퓨셔트는 보통 2개에서 5개 정도의 예시로 AI를 가이드합니다. 핵심은 예시를 통해 원하는 출력 형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퓨셔트 프롬프트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먼저 태스크 설명을 작성하고 그 다음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예시는 입력과 출력상으로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질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패턴을 파악해서 일관된 형식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실제 퓨셔트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감정 분석 태스크인데요. 먼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요라는 입력에 긍정이라는 출력을 보여주고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요에는 부정이라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이 두 예시를 통해 AI는 감정을 분류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같은 형식으로 답변합니다. 이제 체인 오브 소트, 줄여서 카트 프롬프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AI에게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추론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수학 문제나 논리 추론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카트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보세요 또는 영어로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매직 문구가 AI로 하여금 중간 추론 과정을 보여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수학, 논리, 코딩 문제에서 효과가 뛰어납니다. 체인 오브 소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과 3개와 배 5개가 있을 때 총 개수의 2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I가 단계별로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과 3개, 둘째 배 5개, 셋째 총 8개, 넷째 2배는 16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명시하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롤 기반 프롬프트는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당신은 10년 경력의 시니어 개발자입니다처럼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AI가 해당 전문가처럼 답변합니다. 역할 설정만으로도 답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롤 설정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발자라고 하기보다 경력, 전문 분야, 심지어 성격까지 설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성격적 특성을 추가하면 답변 스타일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롤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15년 경력의 파이썬 시니어 개발자입니다. 클린 코드와 테스트 주도 개발을 중시하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과 성격을 부여하면 AI가 해당 페르소나에 맞게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란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최대 개수를 말합니다. GPT-4는 128K 토큰, 클로드는 200K 토큰을 지원합니다. 이 한계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큰이 넘치면 오래된 정보부터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컨텍스트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긴 문서는 요약하거나 청킹해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세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핵심 정보는 프롬프트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I는 앞부분의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큰 효율화 팁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만 전달하세요. 반복되는 지시사항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대화 히스토리가 길어지면 전체를 유지하기보다 요약본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토큰을 아끼면 비용도 절감됩니다. 프롬프트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좋은 프롬프트인지 판단하려면 정확도, 일관성,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A/B 테스트로 여러 버전의 프롬프트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나은 프롬프트를 선택하세요. 태스크에 맞는 평가 지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 문제는 정확도와 F1 점수를, 텍스트 생성 문제는 비을 이유 점수나 인간 평가를 활용합니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프롬프트 테스트 코드를 보겠습니다. Evaluate 프롬프트 함수는 프롬프트와 테스트 케이스들을 받아서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에 대해 AI 응답을 받고 예상 결과와 비교해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기록합니다. 최종적으로 정확도를 반환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의 핵심은 명확함입니다.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원하는 출력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세요. 예를 들어 JSON으로 응답해주세요. 마크다운표 형식으로 정리해주세요처럼 형식을 명시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원하지 않는 답변을 방지하려면 제약 조건을 명시하세요. 100자 이내로, 전문 용어 사용 금지, 예시 3개 포함처럼 구체적인 제한을 두면 결과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완벽한 프롬프트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버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버전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 템플릿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할, 태스크 설명, 제약 조건, 출력 형식, 입력 순서로 구성됩니다.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 안에 필요한 값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팁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패한 케이스를 수집하고 그에 맞게 프롬프트를 보완해 나가세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법입니다. 오늘 고급 프롬프트 기법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퓨샤트 학습, 체인 오브 소트, 롤 기반 프롬프트, 컨텍스트 최적화, 성능 측정,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기법들을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